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요? 두 분 소개해 드리고 바로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앳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키워드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 5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리튬 가격 반등이 터닝 포인트가 될까?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이지환 대표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까지는 간간히 2차 전지 내에서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전해질 쪽에서의 종목이 강합니다. 분위기 전환점이 될까요?가 포인트였는데 사실 지난해 열풍을 일으켜온 게 리튬 그리고 관련주의 강세였잖아요.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안정세가 되면서 바닥권이라 볼 수 있을지 어떤 시각으로 저희 정리하면 될까요? 일단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킬로그램당 지금 현재 선물 가격을 보면 리튬 가격이 80위안대에서 계속 이제 공방을 좀 벌리고 있는데 이전보다는 낙폭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에서 혹시 여기 근처에서 바닥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고 지난 12월 달과 1월 달에 미국이나 중국의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중간중간 급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바닥에 대한 공방은 벌어질 수 있는 위치는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가 바닥이 확인되었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그 리튬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좀 괜찮은데 사실 그 리튬 관련의 글로벌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알버말이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 발표를 하고 예상보다 실적이 좀 괜찮았다. 이렇게 나왔고 다만 역시 그 알버말도 올 1분기와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간에 그래도 4%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장중에 흐름이 좀 좋았다는 점에서 사실은 아직까지 이 바닥을 완전하게 하게 됐다라기보다는 공방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오늘 실적 발표를 한 알버말이 시간에 거래해서 좀 급락을 했는데 이게 오늘 미국 시장 본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 전체에 대한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괜찮지만 여기서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적어도 오늘 실적 발표를 한 알버말의 미국 주가 흐름을 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확인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다져가는 흐름이 확인이 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사이즈 큰 종목 중심으로는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힌트를 주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파악을 좀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시안지 셀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알버말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와 알버말이 동시에 만약에 바닥 확인이 좀 보인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셀과 소재들도 상당히 반등할 개연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알버말이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다라는 오늘 리포트가 조금 걸리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리튬은 거의 중국의 선물 가격 시장이 가격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 선물 가격이 결제와 신규 주문 간의 갭으로 인해서 대부분은 2월 달에서 3월 달 간의 요 구간이 저점을 형성할 개연성이 좀 높습니다. 대부분은 3월 초중반에 리튬 가격이 바닥을 형성할 개연성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주가가 선행해서 과연 2월 달에 먼저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3월 달에 리튬 가격 바닥을 완전히 확인하고 움직일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확인 후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위원님, 2차 전지에 대해서 사실 리튬 가격 반등 핵심으로 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시원하게 반도체 쪽에서의 시세가 빠졌는데도 이쪽으로 자금이 오르지 않고 몰리지 않는다라는 데도 힌트가 될까요? 그렇죠. 이제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라기보다는 이제 작년 가을쯤만 하더라도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핑퐁의 움직임을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일단 뭐 반도체가 쉬어주는 날은 뭐 2차 전지가 올라가고 2차 전지가 쉬어주는 날은 반도체가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만 최근에는 반도체에 대한 독주가 이제 시작이 됐고 2차 전지 이제 수혜 현상이 오래되다 보니까 일단은 뭐 반도체를 지금 뭐 굳이 팔아서 2천지를 사야 된다 이런 뭐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 리튬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일단은 뭐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80위안 부분에서 약간 반등을 주고 있는데 10%도 반등을 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일단 이 소식이 뭐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는 아닙니다. 한 2, 3일 되고 최근의 흐름인데 오늘 일단 유독 리튬이 이제 뛰었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엔캠이 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엔캠이 올라갈 때는 이제 전해질, 엔캠이 올라가니까 이제 처음에 엔캠이 올라갈 때 왜 엔캠만 독주를 하냐라고 보니까 전해질이다라고 해서 전해질, 근데 다른 전해질은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엔캠이 쉬다 보니까 2차 전지 내가 이제 시장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키는 거기에 있다라고 봐요. 리튬 가격이 반등해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엔캠이 쉬다 보니까 자, 엔캠이 쉬지 이제는 다음에 뭐야? 리튬이 지금 바닥을 찍었지? 그럼 리튬이 몰리자. 그러니까 차라리 엔캠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엔캠이 쉬어지면서 리튬이 금양이 딱 선두에 나서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여기 몰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된다면 에코프로가 지금 60만 원대를 지키고 있고 오늘 LG화학이 강합니다. LG화학이 한 4%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는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내에서는 소재 내에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리튬이 올랐고 다음에 또 다른 쪽들이 움직이면서 한번 이 2차 전지의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저는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느냐? 이거는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액에서 일단은 리튬으로 왔고 이러다 보면 한 번씩은 다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여기서 조금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 발빠르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저PBR주에 대한 열풍과 반도체에 대한 그 러브콜이 약간 사그러들었다라는 전제 조건이 돼야지만 여기가 순환매가 돌까? 아니면 그거와의 별개로 여기에 대한 순환매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둘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요. 어차피 이제 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PBR 같은 무거운 주식을 사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뷔페 가가지고 먹을 게 많아요. 새로운 먹거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먹죠? 고기, 해산물 이런 거 먼저 먹잖아요. 근데 그거 먹다 보면 한쪽에 안 먹던 거, 좀 특이한 거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PBR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굵직굵직한 누구든지 아는 현대차, SK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굳이 작은 종목들이 눈에 안 띄었죠. 킹크랩부터 먹어야죠. 그런 거였지만 이제 킹크랩이 어느 정도 이제 물렸다 싶으니까 작은 종목들이 눈에 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시장의 흐름과도 같이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주도주들이 없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저는 주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오늘 딱 반도체를 사야 된다 이런 거 없다 보니까 2차 전지가 하나의 또 대안으로서 말씀하시니까 서로 간에 이제 맞물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제시를 좀 해드려봤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선적으로 해드렸고요. 4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 네이버 카카오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은 일단 카카오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주가의 흐름도 그렇고요. 이야기가 중심축이 되고 있어서요. 대표님께 일단 첫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고점까지는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컨퍼런스 콜까지 소화한 자리에서 지금 이 위치라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을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맞고요. 일단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이든 혹은 펀더멘탈로 완전히 구조가 바뀌든 일단 모멘텀을 좀 받는 거는 맞아 보입니다. 아마 이제 지금 실적 발표를 했고 이거는 이제 네이버도 역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 역시 실적 부분이 있고 여기에는 최근에 이제 AI 모멘텀이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부로 이제 이 AI 모멘텀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여기서 카카오톡 내에서 AI 서비스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지금 수임 서비스를 이미 150만 명 정도 거쳤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고 여기에 올 초부터는 1월 달에 그 1차 반등이 나올 때는 웹툰과 관련된 기대감, 네이버의 북미에서의 웹툰에 대한 상장 기대감, 카카오가 일본에서 웹툰 플랫폼 1위를 했다는 기대감.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이제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견인 조치를 좀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지금은 조금 관심을 가질 위치에 이제 들어왔고
구조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기는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 개선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네이버는 지금 현재 북미 시장에서 웹툰 그 상장이 과시화되고 있고 실적도 개선되는 부분이 과시화되고 있죠. 반면 이제 카카오는 여전히 이제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었지만 자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실적 개선 부분이 사실은 검증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경영상의 문제를 놓고 일어나는 자본들이 앞으로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카카오가 구조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완전히 그 개선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카오 네이버를 묶어서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데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 자체를 놓고 보면 미국은 지금 반도체와 함께 거의 시장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거든요. 광고에 대한 회복 부분이 굉장히 빠르고 AI와 접목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역시 카카오나 네이버도 이 광고와 AI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때 진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새롭게 반도체 AI로 묶여서 미국 시장처럼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AI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어디에서든 나와야 된다라는 조언이실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번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실적에 반영되는 구조적 성장성을 가져가는 쪽과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쪽은 지금 미국도 이제 주가가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진짜 카카오와 네이버가 AI 모멘텀을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이나 메타 플랫폼에서 그 야기하듯이 광고와 접목되는 부분에서 실제적인 매출을 끌어내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랫폼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위원님과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전에 카카오에 대해서 자리 좋다라는 이야기 몇 번 해주셨잖아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실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을 보면 궁금한 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듣기도 했지만 네이버도 2일날 실적 발표 당일날 보니까 위원님 9% 올랐더라고요. 그리고는 굉장히 많이 부진했어요. 카카오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실적 발표 날 오늘 8, 9% 올라요. 그러면은 보유자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 좀 다르다라는 것은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6만 원대 지금 저항인데 그 말씀하신 네이버와 이제 퍼센테이지는 같아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 거래량이 분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는 거래량이 분출했기 때문에 힘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 일단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이제 6만 원대 오늘 같은 경우 이 정도 꼬리를 달면서 거래량 분출하면 여기서 한 2, 3일 횡보한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내일하고 월요일날 밀리게 된다라면 네이버의 전철, 그러니까 이제 직전 고점에서 부딪히고 쌍봉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펀드멘탈을 보게 된다라면 네이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여전히 다양한 사업부들이 잘 될 것으로 봤고 그때 잘 됐어요. 근데 카카오는 주력 사업부보다는 톡비즈도 주력이지만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실적이 저조했죠. 톡비즈 같은 경우는 잘했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가 좀 잘했고 엔터가 아니라 그 SM 엔터가 잘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연속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업의 존재 위치는 존재 그 이유는 매출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8조를 넘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겁니다. 근데 물건을 파는 거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뭐죠? 돈을 남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은 오히려 남기는 수준이 줄어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 늘었다라는 거지만 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이런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중국집에서 짬뽕을 그 10,000원짜리를 100그릇을 판다라고 치면 근데 갑자기 짬뽕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뭐 낙지도 한 마리 넣어주고 전복도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그릇이 120그릇은 팔리겠죠. 매출은 늘었어요. 근데 오히려 100그릇 팔 때보다 적자죠. 그런 지금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를 볼 때 매출이 늘었다라는 것이 오늘 언론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저는 매출이 늘었다라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짬뽕을 120kg 팔면 뭐해? 돈을 더 못 남겼는데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면 아마 내일 정도의 차트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여기서 횡보한다. 그러니까 59,500원과 6만 원 사이에서 횡보한다라면 저는 다음 주에 한번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59,000원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일단 말씀하신 직전 네이버와 비슷한 모양을 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 그리고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쭉 받아봤습니다. 속도 내서 3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더 시간을 써보려고 합니다. 와, 변동성이 심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좀 편승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위원님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오늘 사라라는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보유자분들 입장에서 아니면 사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이 변동성 자체는 봐야 되는 건지 일단 내가 사고자 하는 기업을 리스트업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종목을 일단은 좁혀야 되는 건지 그 리스트업만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이제 몇 차례 이제 MTN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화 이지환 대표님처럼 뚱뚱한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가는 종목이지 뛰고 나면 숨고르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근데 숨고르기를 하는 수준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기아 같은 경우를 한번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좀 보시죠. 기아 같은 경우 이번 달 올해 그러니까 그 초에 상당히 이제 기아가 올라가고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고점을 못 들고 이제 기아가 밀린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설 전에 기아가 일주일 내내 조정을 받았고 한미반도체는 이제 설 지나고 나서 한 번 정도는 이제 그 고점을 찍었으니까 한번 이 차익을 실현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조정폭이 한 5% 정도 나왔습니다만 이 정도라면 이게 약한 걸까요? 강한 걸까요?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약했다라면 오늘 한 7, 8% 정도 빠져줘야죠. 그래야 지난 설 전에 올랐었던 것이 그 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하이닉스를 기준점으로 두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하이닉스가 15만 원 공방. 그래서 이게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사가지고 정말 화끈하게 오늘 한 10% 20% 나야 되는데 오늘 한 2% 올라가고 내일 한 0.5% 빠지고 다음에 한 1% 올라가고 또 한 2% 빠지고 이런 건데 그래서 장기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저는 반도체는 그냥 믿고 가셔도 된다라고 봐요. 반도체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한미반도체 같은 작은 종목이 우리가 이제 자사주 소각 200억밖에 안 하거든요. 물론 아직 배당이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200억 갖고 그렇게 거의 상한가까지 말아올렸던 종목이 이 정도 조정이라면 이거는 뭐 저가 매수세가 활발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묵직하게 이 섹터를 믿고 가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이재환 대표님의 의견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짝에서 특히 반도체 IT 섹터의 변동성이 커진 게 만기일과도 대표님 관련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도 이제 근본적으로는 좀 전에 차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는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긴 호흡으로 보는데 아마 이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엇박자를 타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우리가 AI 모멘텀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AI 모멘텀을 받을 때 실적으로 얼마만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번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가장 주가가 차별화되는 섹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 흐름이 지금은 좀 상이한 것처럼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부품 소재 장비들은 좀 더 차별화가 심화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AI 모멘텀이 일단은 우리가 챗 GPT라는 생성형 AI 관련된 부분에서 반도체, HBM 반도체, 엔비디아로 연결되는 일단 하드웨어 쪽이 반도체에 관련되는 하드웨어 쪽이 지금은 가장 실적이 앞서 나가고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표현되는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꿈틀거렸는데 이게 아직까지 완전하게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적화되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근데 온 디바이스 AI는 우리가 테마처럼 한번 거친 이후에 아직까지 실적 검증이 안 되고 있죠. 이 온 디바이스 AI에서 검증이 안 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와 애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나 삼성전자는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양호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아마 하반기에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윈도우 12와 AI 앱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GPU가 장착이 되면 아마 이제 하반기 쪽에는 또 포커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AI 모멘텀을 받는 전체 섹터를 볼 때 반도체를 일단 하드웨어 쪽, 마이크로소프트 대변되는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마지막에 온 디바이스 AI까지 어느 정도 이게 순서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주가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크게 이해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긴 호흡을 보면서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나 온 디바이스 AI 쪽은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나 혹은 일회성에 좀 가까운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이야기를 해주셔서 당장 있는 실적도 하나 궁금해서 대표님께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겠지만 장비주 가운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제 우리 장 마감하고 내일 실적을 좀 발표합니다. 장비주에서 발표하는 실적과 가이던스가 국내 장비주에도 미치는 영향이 좀 클지 여기에 좀 베팅해도 될지에 대한 관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활용도도 있을까요? 뭐 나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장비주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미국 증시보다는 일본 증시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 증시의 급등 요인이 결국은 AI 모멘텀을 갖는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일본 증시를 이끌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주가 흐름을 좀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AI 모멘텀을 받는 장비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발표 이외에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분 모두 길게 묵직하게 반도체에서는 볼 시기다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흔들림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볼 쪽 반도체 주도성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진단까지 받아봤습니다. 2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큰 틀은 일단 저 PBR로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장에서 삼성물산 관련 이슈가 있어서요.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현대차 쪽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부진한 이야기도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이야기 잠깐 먼저 담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쪽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건지 저 PBR에 대한 열풍이 한 차례 쉬어가는 게 며칠 된 것 같아서요. 그 흐름에는 일단 쉼표가 찍혔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아직까지 발표가 된 것도 아니고 일정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맞을지에 대한 조언 먼저 받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저 PBR 관련돼서 너무 급등했던 부분에 대한 조정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이게 과연 이제 시세가 끝나는 것일지 혹은 조정 후에 다시 시세가 날지는 사실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좀 달려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가 크게 저 PBR로 관련돼서 올랐던 섹터들을 보면 크게 보면 자동차, 은행, 보험 같은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개별 종목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실질적으로 따라오는 섹터는 은행, 보험 같은 금융 쪽과 자동차죠. 특히 주주가치 재고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부담 없는 것은 사실은 자동차였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정부의 배당이나 혹은 자산 소각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주가치 재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는 주주가치 재고가 좀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본다면 아마 자동차나 보험 쪽을 금융 쪽을 보시는 게 은행 쪽을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약간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보도되는 자료가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치 일본형처럼 강제성과 페널티를 동시에 가지는 정책이 나올 것처럼 했다가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하는 멘트를 하자 강제성과 페널티는 없는 쪽으로 나왔다가 그래서 주가가 또 조정받으려고 하자 최근에는 적어도 페널티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중재안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형태가 나올지 사실 그건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리 예단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일본처럼 강제성과 페널티 두 가지를 다 가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근데 그럴 경우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워낙 상이하기 때문에 저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이제 페널티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인데 페널티가 포함된다라고 하면 자동차 같은 섹터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짧게만 이야기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좀 간략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남았습니다. 다음 달 주총에서 결정이 되긴 할 텐데 어떻게 우리는 최대한 뉴스를 보고서 이 종목을 봐야 될까요? 삼성물산은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놓고 본다라면 이재용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삼성물산이거든요. 네. 이제 과거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이제 에버랜드에서부터 제일모직 삼성물산으로 연결되는 이 지배 구조라는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삼성물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룹의 이제 영향력이 삼성물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재용 회장의 이제 영향력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 자사주 소각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로 보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다른,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거 외에 다른 파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사주면 파이가 줄어들고 이재용 회장의 여러 가지 상속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배당이 또 늘어날 가능성도 단기적으로는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삼성그룹이 이건희 전 회장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동안 특별 배당을 했던 것이 결국 상속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삼성물산은 저는 오히려 좀 묵직하게 한 1-20%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도, 그러니까 다른 PBR 관련주들이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삼성물산만의 매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을 던질 때 멀리 공을 던지려면 공의 이제 그 궤적이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골프 치신 분들 알 겁니다. 골프 그 드라이버 치게 되면 공이 낮게 해서 멀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위로 뻥 떠버리면 바로 눈앞에 똑 떨어져요. 제가 옛날에 초보 때 실수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가 지금 물리적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꺾인 상태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늘면서 봉이 되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현대차는 조금 대응하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뭐 저피하리라 묶어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개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열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간단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이야기 해볼 거고요. 위원님과 간략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포인트는요. 오래 갈까요? 하루 이상에 조금 더 봐야 될 테마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트레이딩 관점은 아직 유효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넘어선 게 한 이제 며칠 된 뉴스인데, 오늘 이제 7,150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이제 그 정도였는데, 지금 보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 오늘 일단 처음에 양봉을 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지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은 뭘까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트레이딩 하시는 입장, 그러니까 이제 좀 묵직하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서는 조심스럽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한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포인트만 쏙쏙 언급 받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픽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재원 대표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대표님 소개해 주시죠. 오늘 이제 오랜만에 ETF를 가지고 왔는데요.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입니다. 이 ETF는 뭐 알고 계신 것처럼 한미 반도체 비중이 가장 큰 AI 반도체 관련돼 있는 종목들 집약체인데, 아마 지금 AI 반도체를 코스닥에서 따라다니시면서 급등락에 잘 포인트를 못 맞추거나 타이밍을 못 맞춰서 엇박자 나시는 분들은 종목을 따라다니시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매수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점에서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데 11,000원 밑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 가격은 14,000원으로, 손절 가격은 9,400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의 이재원 대표, 창조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